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방으로 반갑습니다. 네. 야, 너무 반갑습니다. 쌤 보고 싶었어요. 진짜.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2주 동안 집에서 있게 돼서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유,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먹게 돼서 네. 살이 찌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유, 좋아 보이세요. 네, 좋아 보이시고 오히려 조금 환해지셨다고요. 햇빛을 보니까 네, 우리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잘 계셨습니까? 별일 없었죠? 저는 뭐 2주 동안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어갖고 요즘 약간 위염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원래는 여름마다 찾아오는 장염도 있었는데 올해는 위염이 조금 저도요. 저도 염하고 좀 친한 편이거든요. 뭐 위염, 장염 이런 걸 달고 달고 살았어요. 살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기관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이야, 그래요. 오늘 뭐 마침 그래서 염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염증을 제대로 잡아주실 분 장민욱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닥터 지방고의 유지태. 예. 네. 그리고 김태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의뢰인을 만나보죠. 건강을 되찾고 싶은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닥터지바고 상담소.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닥터지바고를 찾은 의뢰인은 맛있는 커피를 들고 그러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역촌동에 사는 권수정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닥터지바고를 찾아오셨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 좀 병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염증과는 거리가 멀게 아파 보이지가 않는데, 생기셨는데. 저거는. 네. 과연 그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속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공복에는 스물도 올라오고 그래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참에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제 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게 알게 됐고요. 그녀의 일상을 괴롭힌 것은 위험. 만성 위축성인데.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는 만성 위험.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라면. 비상식량으로 예. 참 좋은데. 더군다나 오늘의 점심은 잔치국수, 라면, 국수 등을 좋아한다는 의뢰인. 입에는 맛있어도 위에는 좋지 않은 메뉴. 심지어 먹는 속도도 빨라 보인다. 아주 간단하긴 해도 너무 탄수화물이죠. 예. 근데 거의 안 씹으시는 것 같아요. 아우 잘 먹었다. 그녀가 국수 한 그릇을 비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저 이거 속도 빨리 감게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빨리 먹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바로 과거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긴 습관이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렇더라고요. 면을 많이 빨리 드시더라고요. 빨리 먹게 되는 게 뭐겠어요. 이제 면 요리, 국수라든가 뭐 라면이라든가 칼국수 뭐 이런 종류를 많이 섭취해서 이렇게 해서도 병을 키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결국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생긴 만성 위염. 위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그녀. 위염을 악화시킨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습관처럼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그러고 보니 인터뷰 중에도 계속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다. 커피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구나. 이 커피가 이제 그 병원에서도 그렇지만 위에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먹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고 맛있어서 안 먹을 수 없게 돼요, 지금. 네. 몸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커피의 유혹. 위험의 이유는 잘못된 습관이었다. 그런데 염증 질환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위험은 그 시작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이제 치주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양치질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피곤할 때 잇몸이 붓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아직도 지금 염증이 있는 걸로 보죠. 잇몸이 부어서 그래요, 그죠? 오, 진짜 부으셨어. 일상을 괴롭히는 또 다른 염증 치주염.
2, 3년 전에 갑자기 춥고 갑자기 덥고 막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와갖고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병원에서는 신우신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면역력 저하로 온 염증이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오한을 동반한 신우신염도 모자라 최근에는 발목을 접질린 후에 생긴 발목 염좌까지 통증 때문에 파스 없인 안 될 정도라고. 염증이 여기저기로 많으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짜증나죠. 네. 잠깐만요. 갑자기 인터뷰를 멈추고 어디론가 사라진 의뢰인.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곧 다시 등장한 그녀. 인터뷰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은? 인터뷰다 혹시 어디에 다녀오실 거예요? 제가 화장실 좀 급해서 설마 방광염? 네네. 갱년기가 지나서 그 질염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참기 힘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곳곳에 퍼진 염증 질환. 지금 벌써 6개나 나왔어요, 염증. 그러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으로 퍼진 만성 염증. 건강을 위협하는 염증으로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졌다는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까지 오고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몰라갖고 닥터지바고에 도움을 청하자고 합니다. 예, 사람은 뭐 누구나 살다 보면 가벼운 염증을 앓을 수 있고 또 일시적으로 앓을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의뢰인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렇게 우리에게 염증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민 씨도 염증 있어요?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위염이랑 장염이 위에. 좀 자주 찾아오는데 아까 의뢰자분께서 그랬잖아요. 위염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제가 혹시나 의뢰자분처럼 좀 염증이란 염증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좀 높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의뢰자분 빨리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빨리 드리고 싶어요. 도움을. 아니 근데 모든 염증이 위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염려할 거 없죠? 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의뢰자분께서 진짜 제가 들어만 본 신우신염? 예. 또 갖고 계시고 네. 너무 많은 염증 갖고 맞아요. 계셔서 걱정해요. 염증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네. 좀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네. 염증에 대해서. 그렇죠. 네. 염증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텐데요. 네. 오늘 이 염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확실하게 좀 이 OX판을 이용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염증은 무조건 안 좋다. 어떨까요? 자, 하나, 둘, 셋. 당연하죠. 아, 예. 무조건 안 좋다. 좋은 염증이 있어요. 좋은 염증 아니, 있어요? 저는 이제 주입식 교육의 중심지에서 자랐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네.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웬만하면 틀렸다고 봐야 돼요. 이야. 이 세상에 무조건은 없다. 저런 애들이 문제 답을 몰라도 찍어서 맞추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찍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맞나요? 저는 그래서 X로 가겠습니다. 네. 저 염증하면 저 꼬락지, 네네네. 고름, 네. 상처 이게 떠올라서 좋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네. 정답이 같은 생각이신 거죠? 비슷하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답은 X입니다. 그래요? 네. 안타깝다뇨. 선생님, 아니, 너무 왜냐하면 놀라운데요? 이 염증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네네. 그냥 기본적인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염증은 생체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면역 반응에 의해서 약간은 열감이 느껴지는 그렇죠, 예. 일종의 일련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허. 그런데 이런 염증에도 착한 염증과 나쁜 염증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착한 염증이란 얘기는 그러니까요. 듣도 보도 못한 예. 것 같은데. 네, 뭐. 약간 착한 거짓말 같은 그런 느낌이. 자, 일단 착한 염증은요. 네네. 급성 염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네. 급성적인 이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염증 반응을 치료하기 위한, 이기기 위한. 그렇습니다. 이 세균하고 싸우느냐고 그 부위에만 좀 열감이 빨갛게. 느껴지고 빨갛게 되고 좀 싸우느라. 부어오르기도 하죠. 요거는 치료만 잘 되면 금방 낫고 좋아지는 거니까 결국 세균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급성적인 반응, 착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나쁜 염증은 네. 염증 질환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만성화돼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신적으로도 생길 수 있고 특별한 증상도 없이 그냥 수개월 또는
십수년에 걸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걸 나쁜 염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네요. 염증에도 착한 염증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야, 우선은 재밌다, 이거. 아니, 갑자기 고마운데요. 네, 다른 문제 또 해보죠. 또 있나요, 문제? 네, 두 번째 문제는 예,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네. 비만은 만성염증 상태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비만과 염증. 비만은 만성염증이다. 무관- 네, 무관할 맞을까요? 것 틀릴까요? 같은데. 무관. 비만이라고 하니까 왠지 모든 나쁜 근원지일 것 같아요. 아니, 비만은 그냥 살이고, 염증은 네. 균인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찌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정답은 네네. O입니다. 이야, 이거 저는 뭐 다 맞췄어요. 되는 게 없네. 왜죠? 근데? 이게 비만은 사실 지방 조직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지방들이 많이 쌓인 상태인데요. 네. 네. 사실 이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만도 사실은 전신의 어떤 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비만할수록 혈액의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대사증후군이나 당뇨 같은 질환으로 연결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네. 사실 만성염증을 막으려면 비만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성염증은 증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만이 아니면 내가 만성염증인지를 의심해 볼 만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확인한 방법. 네, 여기가 네. 병원이면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뭐 혈액 검사라든가 네, 네. 기타 검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는 좀 유연성 테스트로 혹시나 내가 만성염증이 있지 않을까 조금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오늘 유빈 씨가 좀 도와주실 아, 거예요. 네. 일어나셔가지고 네. 뒤로 돌아주신 다음에 네. 저희가 흔히 어깨 뒤로 넘겨서 팔 잡는 네네네. 테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안 되면 어떡하죠? 되실 거라 믿습니다. 되겠죠. 네. 되겠지. 아유, 충분히. 아이고. 되네요, 되네요. 이 정도 상태면은 저희가 이제 아이고, 양손이 다 되네요. 되나요? 저 이거? 양호하다고. 저는 근데 타고난 유연하실 것 같아요. 한 살 때부터 유연했어요. 한 살 때부터요. 와, 저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반대쪽도 되세요? 네. 이야. 이야. 그럼 우리 강쌤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맞아요. 내가 당사자예요, 지금 안 넘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만성염증.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주최 측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좀 잡아주세요. 자, 저희가 도와줘야 돼요. 당기고. 자갈 때 먼저 혼자. 자, 안 돼. 자, 땡겨. 근데 여기 근육이 좀 있으셔갖고. 아니 이거는 잠시만 여기 부러질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찢어질 것 같아. 자, 됐죠? 됐어요. 예. 이게 무슨 자가 테스트예요? 타인 테스트지. 감사합니다. 우와. 근데 선생님 정말 유연하시네요. 이 상체 좀 운동을 한 사람들은 네. 조금 어렵겠어요? 네, 당연히 이 좀 근육 그럴 있는 수 분들은? 네. 지금 근육 핑계 대시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근육? 조금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몸에 염증이 쌓이게 되면 뭐 세포의 탄력성이나 유연성들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어깨와 목을 지탱하는 이 승모근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네네. 염증과 같은 독소가 좀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만약에 굳어 있다면 만성염증을 좀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만성염증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만약에 내가 여러 곳이 불편한 곳이 있고 이것도 잘 되지 않다면 사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남자분들은 이 근육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네. 워낙 몸이 좋으셔가지고, 네. 자, 마지막 문제는요. 혈관 질환의 진짜 원인은 바로 염증이다. 진짜 원인 X 같습니다. 진짜 요 단어에 제가 또 꽂혔는데요. 난 또 이거는 이건데. 진짜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네. 강석훈 선생님이 맞추셨네요. 네네. 네. 야, 살다 보니 또 맞춘 날이 있네. 꼼수를 부리면 안 돼. 오, 그래요? 네. 왜요?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혈관 질환의 주범 하면은 뭐 흡연이라든지 네네.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네. 이런 것들 꼽잖아요. 이게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염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죠.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네네. 염증이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되게 되고 주위 조직으로 염증이 퍼지게 되는데 그러면 혈관 손상 부위에 이 덩어리가 침착되게 됩니다. 바로 중성지방과 같은 염증 덩어리들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환상동맥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기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만성염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특정 부위의 염증이 지속되면서 네. 많이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사실 이 정상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서 암도 유발할 수 있게 되고요. 뇌 신경 조직까지 망가뜨려서 네네. 사실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나. 그만큼 이 만성염증은 사실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더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인의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의료인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성 염증 잡는 법 이분이 확실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누굴 불러요? 염증 물러나간다. 염증 물러나간다. 지금 보시죠. 만성 염증 잡고 건강을 되찾은 주인공을 찾아 나선 닥터팀. 어디서 노랫소리 들리는데요? 아우, 자연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고추 하나 들고. 저분은 저기 놀러 오신 분인데 어머니 혹시 제가 만성염증 잡으신 분 찾고 있는데 혹시 맞으세요? 아, 저 맞아요. 예. 바로 제가 만성염증을 이겨내고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닥터팀 주인공 정은희 주부. 오라. 일도 즐겁게 하시네요. 네. 아우, 향기.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를 보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듯한데 본인이 또 드실 걸 건강하게 따시니까 더 신나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꽃보다 더 예쁜 고추예요. 네. 왜요? 색깔 예쁘죠? 제가 재배해서 먹으면서 제 몸이 건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꽃이죠. 주체할 수 없는 흥을 가진 정은희 주부. 언제나 유쾌함이 넘치는 그녀지만 한땐 염증 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아니 근데 무슨 병을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른 나이부터 많으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왔었네요. 무릎 쪽에 조그마한 포진이 한 2-3개 정도 생겼는데요. 그게 점점 막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막 퍼지더라고요. 왜 전체 퍼지면 진짜 아프잖아요. 네. 오한도 막 생기고 열도 나고. 또 편도선 때문에 이 손가락 지금 이 정도의 굵기가 조금만 피곤하면 여기에 포도송이처럼 방울방울 달려서 열이 한 40도까지 해서 1년에 한 3-4번은 입원을 했어요. 그 부위 되게 아팠을 텐데. 편도선염. 그것도 염증이에요? 그럼요. 젊은 시절부터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괴롭힌 각종 염증 질환.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리막길에서는 여기 가슴에서 뭐가 하나 쿵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두근두근하고 재진 것처럼. 때로는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것 같고요. 장난 삼아서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심방세동, 심장 부정맥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시죠? 부정맥이 언제 내가 어떻게 심장 정지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되게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염증 질환에 부정맥까지 왔던 과거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은 정은희 씨의 건강 비법은? 생활 습관 한번 보세요. 방금 밭에서 따온 채소부터 야무지게 씻는데 진짜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자, 또 뭘 꺼내셨어요? 그녀의 첫 번째 비법 재료 공개. 좋아하는 사람은 척 보면 단번에 알아차린다는 이것의 정체는? 제 보약이요. 고구마 순이에요. 고구마 줄거리. 이게 뭐 어디 예. 좋아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 염증 배출 완화에도 도움을 많이 준대요. 항염에도 도움이 되나 보다. 염증 배출에 좋은 고구마 순을 깔고 각종 채소를 넣어 뚝딱 만들어낸 고구마 순 갈치조림. 맛있겠다. 이걸로 김치까지? 저도 고구마 순을 김치로 만드는 건 처음 봐요.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순김치. 생 고구마 씹는 느낌 아시죠? 예, 그런 식감이에요. 아작아작. 이번엔 뭔가 두드리는데 바로 고추장 바른 더덕 무침. 제가 음식을 조금 가려 먹었어요.
골고루 섭취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원푸드만 했던 것 같아요. 건강을 지키려면 밥상부터 바꿔라. 영양소 가득한 멀티푸드가 푸짐하게 준비된 이 밥상이 그녀의 건강 비법. 채식을 위주로 식사를 항상 하시네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었죠. 제 신조가 채식으로 과식해라예요. 굉장히 이게 포만감이 있어서 하루 종일 든든하게, 그리고 건강 음식이잖아요. 건강하게 배부르고 신나게. 식사를 마치고 주방으로 향한 정은이 주부.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우와, 옥수수. 야, 요즘 옥수수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간식으로 먹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조금 더 좋은 걸 먹을까 찾아보던 중에요. 옥수수가 염증을 완화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 그래서 이거를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점심 식사 후 달콤한 간식 시간. 맛있는 옥수수를 먹다 보니 저절로 올라오는 그녀의 흥. 갑자기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 접시 돌리기 하실 건가? 옥수수 먹다 말고 접시를 든 채 스트레칭하는 그녀. 설마 이것도 그녀만의 비법? 접시 체조예요. 운동하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몸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때 힘들게 운동은 못 하는데요. 그럴 때 아무 때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명 흥 접시 체조예요. 자, 한번 렛츠고! 흥이 메인인 것 같은데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일명 정은이 주부표 흥 접시 체조. 춤과 체조를 결합한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신나는 음악에 추는 게 포인트라고. 자, 첫 번째는 하나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손을 반을 접어서 팔꿈치를 쳐주는 거예요. 어깨를 쫙 펴시고 정자세로. 어깨와 견갑골에 자극을 주는 동작으로 양팔을 번갈아 가며 운동. 자, 접시 손등으로 갑니다. 손등으로 가서 위로 그대로 올려서 팔은 이렇게 구부린 상태가 아니라 쭉 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목을 쳐주실 거예요. 굳어있는 목과 어깨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으로 팔 운동 효과까지. 접시로 인해서 조금 더 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팔은 뒤로 가면서 한 팔은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쭉 차줄 거예요, 다리를. 이번엔 팔과 다리를 동시에 움직여 전신 순환을 돕는 유산소 동작. 혼자서도 접시로 재밌게. 요거 조금 많이 도움이 될까요? 아, 요즘 분들이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 보고 꾸부정한 자세가 많잖아요. 자, 그 구부정한 잘못된 자세는 염증 같은 것에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른 자세로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겸해서 하시다 보면은 전신 순환이 되니까 그래도 염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머물러 있는 염증을 가만 놔두기보다는 저렇게 활성화시켜갖고 염증도 막 신나고 뛰쳐나가게. 제일 좋은 팁은요. 요즘 좀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용도 됩니다. 일상 속 습관을 바꿔 염증을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녀. 많이 그래도 움직이시고 생활 속에서 건강한 식품 고루고루 드시고 앞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자, 그러니까 닥터팀의 해결 방법은 일상의 그 습관을 바꾸면 네. 만성 염증을 고칠 수 있다. 염증이 일단은 생기는 게 원인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모르게끔 생기는 것도 그럼요. 염증이고 네. 또 구석구석 생기지만 내 몸에 어디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또 염증이고 그래서 아예 정은이 주부님처럼 일상 속에 안 좋은 습관들을 다 바꿔서 네. 염증이 생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저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정은희 주부님께서 부정맥까지 왔다고 하시던데 네. 이 부정맥도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맥의 원인으로 꼽는 주요 위험 인자들이 이 갑상선 염증과 같은 갑상선 항진증도 해당이 될 수 네네. 있고요. 오.
비만, 아까 말씀하셨죠. 게다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노화에 따른 염증 증가도 부정맥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다른 한 측면에서는 관상동맥 질환, 혈관이 망가질 때에도 부정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네.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네. 부정맥뿐만 아니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까지 같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먹는 거나 이런 식습관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만으로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염증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네네. 그냥 이렇게 구부정하고 움츠린 자세들, 네. 이런 자세들이 결국 림프 순환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증, 독소가 잘 배출되지 못하게 되죠. 네. 바로 이것이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또 흔히 섭취하게 되는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네. 그 안에는 굉장히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는 지질 성분이라든지 포화지방이 또 나트륨도 혈관을 선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이 염증 물질을 더욱 많이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 저 아까 정은희 주부시죠? 저번처럼 제철에 나오는 본인이 키운 채소 네. 이걸 먹게 되면 염증에 아주 좋다. 이건 좀 제가 납득이 납득이 됩니다. 되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왜 가만히 앉아만 계시죠, 태균 쌤? 전문이면 좀 전문의답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옆에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니 왜 날로 먹고 가시려고 하시죠? 네.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영상을 좀 열심히 봤는데요. 이제 네. 닥터팀의 견제를 좀 위해서 네. 정은희 작전상. 주부님이 드시는 거를 조금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 근데 것 같더라고. 네. 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예. 바로 항산화 성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맞아요. 아니 뭐 옥수수, 고구마순, 더덕에는 이제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이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고기의 섭취는 줄이셨고 채소를 많이 먹는 습관이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이 예. 접시 운동이었거든요. 네. 그냥 난 또- 접시 운동도 아니고 흥 접시 아, 운동이었는데 운동이에요? 네. 난 또 간식이 들어가 있지. 먼저 시범을 좀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꼭 따라 하셔야 돼요. 일단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한 팔을 접으시고 야, 대신 이렇게 피셔야 돼요. 피시고 거북목이 되면 안 되고 음악은 뭘 깔아드릴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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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렇게 양팔을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펼치셔갖고 접으시고 이때도 견갑골을 쫙 펼쳐주시고 승모근은 이렇게 최대한 대신 여기가 펴지셔야 여기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 직각으로. 그렇죠. 뒤에 날개뼈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승모근을 때리는. 빵빵빵 오, 시원해요.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는 우리 남자분께서 바지를 입으셨으니까. 해서 네. 등이 굽으면 절대 안 돼요. 네네. 등이 굽으면 절대 안 되고 접시 손을 위치를 이렇게 놓고. 하시고 반동으로. 왜 안 닿죠? 안 닿는 거. 다 해야 돼요? 다. 접시 깨질까봐. 플라스틱입니다. 예. 네. 자, 둘. 하시다. 넘어가네. 넘어가면 안 됩니다. 팔이 짧아서 그래. 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야. 근데 약간 힘드시죠? 얼굴 빨개지죠? 그러니까. 힘든 운동이라니까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등은 안 이거 굽히고 따라서. 허리가 네. 힙에 힘이 쫙 가는데. 이게 나중에 화나는 엉덩이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뻥긋해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전신순환을 돕고 림프를 통한 독소 배출을 원만하게 하기 때문에 예. 정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지만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운동을 그냥 그래요. 꾸준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몸에 쌓인 염증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딥하고 팀의 솔루션은 뭘까? 저 눈빛 봐요. 저희가 준비한 분은 바로 67세 주부신데요. 노폐물과 독소를 완전히 빼고 염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 푸르른 밭 보이십니까? 두 분 다 자연 사시네. 속에서 사시네요. 만성 염증을 극복한 지바고 팀의 주인공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제가 그 염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극복하신 분을 찾아왔는데 맞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렇게 젊으세요? 관리를 너무 잘하셨는데. 한눈에 봐도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는 전현나 씨. 아팠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지금은 그래 보여도요. 위염, 장염, 위궤양 뭐 고루고루 모든 염증을 고루고루 달고 살았어요. 항상 속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 위염이나 장염 같은 그 소화기관의 염증 때문에 속이 항상 아프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데 4년 전쯤에 몸무게가 급격히 주는 거예요. 그때 일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덜컹 겁이 나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암 2기 말 정도 된 거예요. 청천벽력이었겠네요. 그렇죠. 중년에는 갑작스런 체중 감소는 저렇게 무언가를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간암. 당시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는데 글쎄 이제 간암 판단을 받고 나서 좀 더 진작에 좀 몸 관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진작에 몸 관리를 안 한 게 좀 후회스럽고 제 몸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어머! 아, 참 미인이셨구나. 탤런트 같으세요. 젊을 때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치료를 병행하며 건강관리에 힘쓴 그녀. 요즘은 수술을 잘 안 하니까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했어요. 염증을 줄이는 약도 처방을 받아서 계속 먹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 약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속에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생활 습관을 많이 바꾸었어요. 들으셨죠? 저희 생활 습관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생활 습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한번 그래요? 지켜보시죠. 그녀를 괴롭힌 염증 질환과 암을 이겨내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꿨다는 전연나 씨. 과연 염증을 이겨낸 그녀의 비법은? 호수가 보이는 공원을 따라 멀리서 걸어오는 그녀. 워킹이 심상치 않다. 아니, 워킹을 저렇게 하세요? 좀 겉은 분인데 보니까, 그죠? 진짜 모델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네. 염증 제거를 위해서 극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면은 구부정하기도 하고 배에 힘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운동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델 워킹처럼 배에 힘을 딱 주고 꼿꼿하게 걸어야 운동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는 모델 워킹법은 어떤 걸까? 허리도 펴고 가슴도 펴고 자세와 시선을 바로 한 뒤 무릎을 교차해 무게중심을 이동하며 걷는 게 포인트라고. 배에 힘을 주고 또 온몸에 힘을 주고 걷기 때문에 땀도 많이 배출되고 근력도 키워지고 그러니까 바른 자세가 나오고 훨씬 좋아요. 그래서 몸매가 좋으시구나. 몸의 균형을 맞추고 하체 근력을 키워주는 모델 워킹법이 그녀만의 운동 비법이었다. 한참을 걸은 후 이제 잠시 쉬어가는가 했더니 짜잔! 아니, 그 도끼빗?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사지로 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나이에는 이렇게 오래 서 있다 보면 다리가 잘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마사지를 해주면은 붓기도 잘 빠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빛 뒷면으로 허벅지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허벅지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듯 마사지 해주는데 종아리 역시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듯 마사지 해주는 전연나 씨. 빗으로 몇 번 저렇게 마사지 줬다고 그래서 그렇게 네. 효과가 크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이제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이 사이토카인을 포함한 이제 여러 가지 염증 반응 물질들이 몸에서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혈액 순환뿐만 아니라 림프 순환이 방해가 되고 결국은 몸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 안쪽이라던가 겨드랑이, 종아리 같은 이제 림프관이 밀집해 있는 곳을 좀 저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면 되거든요. 세게 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림프 순환이 잘 되면서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고 혈액 순환도 잘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운동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 아유 어서 와. 더운데 오느라 수고했다 야. 많이 힘들었지? 아니 괜찮아. 아유 괜찮아. 그래도 야 시간 내줘서 고맙다. 아유 내가 좋네. 혼자 지금 오신 분은 누구세요? 친구예요. 이웃에 있는 친구요.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 네. 오늘 점심 먹으려는데 혼자 먹기가 심심해서 같이 먹자고 불렀어요. 뭐 이런 친구가 어딨어요. 건강을 위주로 챙겨주는 친구가 어딨어요. 너무 좋죠. 또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식습관을 보여드릴게요. 친구와 함께 먹을 점심 준비 한창인데 밥을 먹을 때도 염증을 줄이기 위해 꼭 지키는 그녀만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 밥 먹을 때도요, 꼭 지키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적게 먹어요. 소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맵고 짜고. 그 다음에 염증이 좋은 음식을 꼭 챙겨 먹죠. 저렇게 염증에 좋은 음식들을 으깨서 드신다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고구마, 단호박, 당근을 잘 삶은 다음 부드럽고 먹기 좋게 으깨주기만 하면 주황빛이 감도는 그녀만의 염증 타파 샐러드 완성. 이게 주황색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몸속에 있는 염증을 많이 제거해줘서 많이 먹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걸 섭취하고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구이도 전현나 씨가 평소 즐겨 먹는 반찬이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와 자극적이지 않은 조리법으로 완성된 염증 막는 건강 밥상. 한번 먹어봐야 맛이 어떤지 모르겠다. 오랜만에 놀러온 친구에게 건강한 밥상을 대접하는 그녀. 과연 맛은 어떨지? 염증 없어지는 것 같다 기분이에요. 맛있다. 혈관 청소를 쫙 해주고. 맛있어. 친구가 이렇게 염증에 좋고 나이 먹어서 편한 음식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좋아요. 건강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이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고수해온 전현나 씨. 현재 그녀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지금은 이제 위염도 없어지고 장염, 위궤양 이런 상태도 다 좋아지고요. 이제 아직 5년이 안 지났으니까 간암만 이제 완치 판단은 못 받았지만 지금 상태가 아주 좋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니까 지금처럼 유지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얼굴이 좋습니다, 지금. 그죠? 네. 식사 후 친구와 즐거운 수다 타임에 앞서 마실 것을 준비하는 그녀. 찬물에 뭔가를 타는데 뭐죠? 해초가루인가요? 녹차? 그녀가 챙겨 먹은 것의 정체는 새싹보리. 한잔 마시자. 염증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새싹보리를 챙겨 먹고 있다는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친구 사이인 만큼 새싹보리도 나눠 마시는 그녀들. 친구가 이게 몸에 좋다고 자주 챙겨 먹는데 저도 자주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이 좋아요. 깔끔하고. 그렇다면 새싹보리는 어떤 식물일까? 새싹보리는 말 그대로 보리의 새싹, 즉 보리가 싹을 틔어서 10에서 20cm 정도 가량 자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새싹보리에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 이 폴리페놀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포나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사포나린은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활성산소에서 오는 다양한 질병들을 사전에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 염증은 줄이고 질환은 극복해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는 그녀.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염증을 꼭 잡으세요. 네, 스트레스도 아까 뭐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혹시 염증에도 좀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이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해보세요, 그래도.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은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많이 활성돼요.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바로 콜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적당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는 적당량의 콜티솔 호르몬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콜티솔 분비량을 아주 과도하게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 염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현나 주부님 보면은 이 걷기 운동할 때도 마치 모델처럼
네. 그래서 자기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네네. 스트레스를 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해요. 이런 게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신 게 아닌가 싶기도 맞아요. 합니다. 또 그게 거기까지 걷기 운동의 포인트였죠. 거기까지. 새싹보리? 그걸 찰음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 맞아요. 네.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몸에? 네, 일단 보리는 예전에 이제 동의보감에 5곡 중에 으뜸이라고 여겨질 만큼 네. 예로부터 인정을 받은 식품이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 새싹보리는 영양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클로로필이라는 핵심 성분이 있어서 만성염증을 막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만성염증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새싹보리에 들어있는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사람 몸에 헤모글로빈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헤모글로빈은 각 장기에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그렇죠. 노폐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새싹보리 속의 클로로필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몸속에서 활성산소 제거하고요. 네네. 체내 염증과 노폐물을 배출해서 만성염증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민 씨, 네. 우리 몸에서 해독하면 떠오르는 기관이 하나 있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맞아요. 네. 이 새싹보리가 항염증, 또 항산화 활성이 있는 사포나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의 중성 지질을 낮추고 또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 그 새싹보리가 간 기능 도움이 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실험용 쥐 40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알코올만, 네. 다른 그룹에는 새싹보리 추출물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를 시킨 뒤에 3시간 뒤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좀 측정을 해봤더니 네. 새싹보리를 함께 먹인 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24%까지 감소했던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한 실험용 쥐에게 새싹보리 추출물을 열흘간 먹여봤더니 네네. 간 조직 내 중성 지질이 약 26% 감소한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새싹보리가 네.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폴리코사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요? 또 제가 말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제가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체 대상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요, 8주 동안 사람에게 새싹보리 추출물 400mg을 1일 2회씩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은 약 10.8%,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16.8%, 혈당도 약 10.2%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적당한 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새싹보리를 먹을 때 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새싹보리를 이제 분말로 섭취하실 경우에는 하루 섭취 권장량 1g을 지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1g? 특히나 이제 임산부나 수유부,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닥터팀, 지바고팀의 해결책, 솔루션을 알아봤는데 이제 팀장들의 최후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요즘 많이 덥죠. 또 힘들죠. 그렇다고 움츠려만 있지 마시고요. 이걸로 흠체주도 하시고 제철 디톡스 식단도 하시면서 염증 타파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지바고팀은 네, 여러분 설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빗으로 머리만 빗으실 거 아니죠? 전신을 빗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호흡과 종아리 마사지도 잘 해주시고 또 건강한 식습관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린 새싹보리 섭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네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게 될지 잠시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뢰인 권진영 씨의 집을 다시 찾은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예. 저희 닥터지바고에서 예. 만성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가져왔어요. 만성염증으로 고민을 의뢰한 그녀를 위한 솔루션. 생활 습관으로 염증을 잡은 닥터팀과 독소를 빼고 염증을 이긴 지바고팀. 과연 그녀의 선택은? 저는 지바고팀의 처방전을 선택할게요. 독소를 빼는 운동법과 마사지, 그리고 염증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 솔루션. 올바로 걷는 걸 몰랐는데 지금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알려준 식품들이 염증 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 먹어보려고요. 먼저 걷기 운동 솔루션부터 따라해 보는데
림프 마사지까지. 그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마사지 하니까 시원하네요. 또 다른 솔루션은 염증에 도움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 권진영 씨의 건강을 닥터지바고가 응원합니다. 처방전대로 실천을 해서 나쁜 염증을 타파하겠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 그 원인은 바로 피부 속 콜라겐 부족. 무너진 콜라겐 잡고 노화를 늦추는 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